기회병은 정말 골치 아픈 병이야. 밤새 생각해봤는데 콜레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기분이 좀 나아졌으려나. 콜레이한테 가보자. 너희구나. 마침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타이나리, 네가 왜 여기 있어? 콜레이는? 콜레이 상태 좀 보려고 왔어. 조금 아픈 모양이야. 아프다고? 어째서? 잠깐, 설마 어제 내가 한 실수 때문에? 걱정 마. 너 하나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일이 생기진 않으니까. 콜레이가 아픈 건 지병 때문이야. 솔직히 말하면 너희가 오고 나서 콜레이가 너무 기분이 업된 나머지 자신의 몸 상태를 잊은 거지. 어쩔 수 없지. 친구를 본 지 꽤 되었거든. 타이나리, 콜레이는 대체... 장소를 옮기자. 콜레이는 약 먹고 막 잠들어서 안정을 취해야 돼. 자, 이곳에서 이야기를 계속해보자. 방금 콜레이가 말해줘서 네가 몬드의 명예기사인 걸 알았어. 나도 네가 리월과 이나즈마에서 한 의로운 일에 대해 들은 적 있어. 미리 말해두는데 콜레이에 대한 사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건 너희의 신분이나 경험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야. 콜레이가 말해달라고 부탁했거든. 사실 난 콜레이가 자신이 겪었던 일을 너희에게 알리지 않았으면 했어. 하지만 콜레이는 너희들이 자기를 친구처럼 대해주고 진심으로 다가가준 만큼 자기도 똑같이 대해야 된다고 했지. 타이나리, 콜레이는 무슨 병에 걸린 거야? 방금 지병이라고 했잖아. 병에 걸린 지 오래됐어? 맞아. 콜레이는 어렸을 때부터 비늘병을 앓았어. 비늘병?
수메르에만 있는 병인데 환자의 몸에 어두운 잿빛 비늘 같은 조직이 생겨서 비늘병이라 불러. 처음에는 변한 피부에 마비가 오는데 병세가 악화되면 힘이 줄어들고 손가락과 발가락 감각이 간헐적으로 사라지는 상태가 되기도 해. 그러다 결국 자기 몸을 제어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지.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하네. 잠깐! 그럼 전에 콜레이가 덜렁대고 실수한 게 다... 맞아. 비늘병 때문이지. 그래서 콜레이가 다치지 않게 되도록이면 물건을 들지 않게 한 거야. 치료 방법이 적절하면 병세를 억제할 수는 있어.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 비늘병을 완전히 치료할 방법은 없어. 그런데 누군가 콜레이의 어머니에게 비늘병을 고칠 수 있다고 속여 딸아이를 우인단이라는 조직에 넘기라고 했지. 뭐? 우인단? 우인단을 아나 보네? 좋아,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어. 아무튼 나한테 콜레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말하길 콜레이는 도토레라는 집행관에게 넘겨줬었대. 도토레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있는 동안 비늘병이 완전히 억제되긴 했다고 해. 하지만 우인단에서의 기억이 콜레이에게 좋은 기억만은 아니었지. 콜레이는 항상 밝고 씩씩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 지금도 가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 콜레이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니. 맞다. 페이몬, 콜레이가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 그리고 너희에게 병에 대해서 숨긴 것도 미안하대. 그건 콜레이 잘못이 아니니까 사과할 필요 없어. 응? 그 말은 다음에 만나면 직접 전해줘. 콜레이는 자신이 우정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었거든. 내 제자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 걱정하지 마, 타이나리. 다행히 심각하진 않아. 며칠 동안 무리한 바람에 체력이 방전돼서 쓰러진 거야. 약 먹었으니까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콜레이가 처음에 간다르바 성곽에 왔을 때는 지금보다 상태가 훨씬 좋았어. 그때는 콜레이가 숲의 순찰자 일에 관심이 많고 지식을 배우고 싶어 해서 우리 팀에 들어오라고 했지. 요즘은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 적당히 운동을 해야 하긴 하지만 장거리 순찰은 더 이상 콜레이에게 무리야. 암튼 콜레이의 상태는 대충 이래. 난 콜레이의 약재를 캐러 가봐야 되니 대화는 여기까지 하자. 맞아, 타이나리. 우리도 콜레이를 도와주고 싶어. 좋아. 다만 우림은 아주 위험해. 게다가 여행자는 아직 회복 중이니 내 지시에 따라줬으면 해. 알겠어. 가자. 달 연꽃이라는 식물을 구하러 갈 거야. 비늘병 환자의 기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되거든. 타이나리, 그 식물은 어디에 가서 구해야 하는데? 달 연꽃은 우림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간다르바 성곽 근처가 주 서식지야. 물속에서 찾아야 할 것 같은 이름이네. 맞아. 달연꽃은 물에서 자라는 초본 식물로 수면 위에 떠있는 커다란 푸른 꽃이라 잘 보일 거야. 사실 꽃 크기는 되게 작아. 주변에 꽃잎처럼 생긴 것들은 잎사귀와 꽃받침이지. 일부 수메르 식물은 이름만 들어선 어떤 종류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예를 들면 거베연꽃은 덩굴 식물이고 수메르 장미는 장미가 아니거든. 그렇구나. 타이나리한테 식물 얘기를 하다니 내가 실수했네. 이 근처에 달연꽃이 있을 거야. 흩어져서 찾아보자.
너희들은 내게만 구해다 줘. 약재를 다 구하면 이 근처에서 다시 만나자. 달 연꽃은 충분히 모은 것 같으니 어서 타이날이랑 합류하자. 타이날이 임무 완료야. 어디 보자. 품질 야외 탐색 경험이 풍부한 너희 덕분에 시간을 많이 절약했어. 다른 약재를 구하러 가도 될 것 같네. 저기 타이나리님! 누가 널 찾는데? 복장을 보니 숲의 순찰자 같아. 아는 사람이야. 아미르 씨 일행이네.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돌아온 거지? 가자. 확인해봐야겠어. 타이나리님,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요. 타이나리님 찾으러 간다르바 성곽에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저희가 죽음의 땅을 발견했거든요. 죽음의 땅이요? 그 노선은 일주일 전에 전부 처리했을 텐데 이렇게 빨리 다시 나타나다니. 구체적인 위치가 어딘가요? 앞쪽 계곡으로 더 들어가면 있습니다. 계곡에 협소한 구간이 이번에 생긴 곳 때문에 막혀서 바로 타이나리님을 찾아왔어요. 반경은요? 죄송해요.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팀에 신의 눈을 가진 사람이 없었거든요.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정확한 판단이에요. 제가 가서 처리할 테니 저 둘을 데리고 간다르바 성곽으로 돌아가세요. 잠깐만, 왜 우리를 돌려보내는 거야? 아, 두 사람은 수메르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곳 상황을 잘 모르지? 수메르 우림의 일부 구역에서 독특한 이변 현상이 일어나곤 하는데 우린 그곳을 죽음의 땅이라고 불러. 죽음의 땅은 식물들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동물과 인간의 목숨도 앗아가. 신의 눈이 없다면 무턱대고 다가가선 안 돼. 맞아. 우림에 위험한 곳이 있다고 했었잖아. 겁주려고 한 말이 아니야. 신의 눈이 있어야, 즉 원소의 힘을 다룰 수 있어야 일정 시간 동안 죽음의 땅의 침식을 막을 수 있어. 맞아.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순찰자들은 죽음의 땅을 발견하면 위치를 기록했다가 타이나리님 같은 전문가에게 처리를 부탁드려. 전문가만이 죽음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없앨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
하지만 넌 신의 눈이 없는 것 같은데? 아우, 걱정하지 마. 신의 눈은 없어도 원소의 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베테랑이니까. 사실 전에 비슷한 상황을 처리하는 걸 도와준 적도 있어. 응? 그럼 다른 숲의 순찰자들도 만났겠네? 원래는 너희들이 간다르바 성곽을 떠날 때 죽음의 땅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그럼 날 따라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 사랑이여! 찌. 자! 저기 봐! 우중충한 걸 보니 죽음의 땅이 확실해. 전에도 본 적 있는데 그래도 무서워. 이제 죽음의 땅에 들어갈 거야. 죽음의 땅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 목숨이 달린 일이니 못 버티겠으면 나와서 쉬어. 가자. 일단 죽음의 땅을 유지하는 마디 부분으로 가자. 잘했어. 마디를 모두 처리했으니 이제 죽음의 땅의 혹을 제거하면 돼. 끝이 없군. 잘 안 보이지? 일망타진! 이력 장목! 하! 상처 따위! 아프다고 울지 마. 속세를 내려볼지니! 차! 핫! 하늘로 날려주마! 차! 차! 지금이야. 죽음의 땅의 혹을 파괴해. 성공이야! 주변이 다시 숲풀이 우거진 모습으로 돌아왔어! 네가 도와준 덕분에 이곳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됐어. 말은 그렇게 해도 하나도 안 즐거워 보이네? 그렇게 티나? 그래. 죽음의 땅이 나타나는 속도가 현저히 빨라져서 그래. 방금 하나를 없앴지만 조금 지나면 새로운 죽음의 땅이 또다시 생겨날 거야. 내 업무량만 많아지는 거면 상관없어. 하지만 죽음의 땅은 우림 곳곳에 영향을 주거든.
예를 들어 방금 이 구역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았지만 식물들의 생기를 완전히 되찾지는 못해. 현재 우림의 수많은 식물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 식물의 수가 변하면 주변 동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우림 생태가 매우 위험해지고 있어. 게다가 죽음의 땅 상황이 악화되면서 콜레이의 병세도 악화되고 있고. 어떻게 된 거야?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몰라. 며칠 전에 아카데미아에 있는 지인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많은 환자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대. 내가 알기로는 없어. 죽음의 땅은 수메르에서 수천 년 동안 존재했고 이 세계의 깊은 곳에서 탄생했지. 세계수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세계수는 우리가 밟고 있는 대지의 깊숙한 곳에 있어. 생물학적으로는 나무가 아니지만 거꾸로 자라는 나무라고 생각하면 돼. 지맥에 대해서는 잘 알지? 지맥이 바로 세계수의 뿌리야. 땅 밑에서 서로 얽힌 채로 깊고 거대한 빈 공간에서 지면으로 뻗어져 나가지. 지맥은 이 세계의 기억을 계속 흡수하고 세계수에는 고대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와 지혜가 모여있지. 풀의 신이 지혜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그녀의 의식이 세계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야. 풀의 신의 힘은 세계수의 힘을 구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죽음의 땅이 나타난 건 세계수가 병에 걸렸기 때문이야. 맞아. 오래전에 나의 선조가 위대한 루카데바타의 권속에게서 이 사실을 전해들었지만 그 신비한 생물들도 세계수를 치료할 방법은 몰랐어. 숲의 순찰자들은 아마 죽음의 땅과 오랫동안 싸워야 할 거야.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볼 일이 끝났으니 우리도 간다르바 성곽으로 돌아가자. 타이나리님, 돌아오셨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죽음의 땅을 깨끗이 처리했으니 안심하세요. 응? 저건... 큰일이야. 하이파시아 씨가... 무슨 일인데? 왜 갑자기 뛰어온 거야? 이 황혼새는 하이파시아 씨의 긴급 소식을 전하는 새야. 하이파시아라는 이름 기억해? 전에 너희가 만났던 그 학자 말이야. 그 학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편지에 뭐라 적혀 있는지 봐야겠어. 그 이상한 표정은 뭐야? 나도 볼래. 삐뚤삐뚤한 선이 세 줄 그어져 있네. 하이파시아 씨는 그날 우리가 너희를 간다르바 성곽으로 데리고 온 뒤에 명상을 다시 시작했어. 그러고는 방금 다시 눈을 뜬 모양이야.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음식 준비를 안 해뒀나 봐.
우리가 빨리 구하러 가야 돼. 뭐? 한 자리에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다니. 근데 선 몇 개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알 수 있는 거야?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 저번에는 선이 5개였어. 그때의 기억은 떠올리고 싶지 않아. 지금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겠지만 서둘러 가보는 게 좋겠어. 나한테 비상식량이 있는데 너희가 대신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우리가? 하지만 하이파시아가 있는 곳에는 영분양이 있는데 얘한테 또 문제 생기면 어떡해? 지금 이 냄새를 다시 맡아봐. 어때? 뭐? 이제 괜찮은 거야? 정말로? 타이나리, 여행자가 다 나은 건 어떻게 알았어? 죽음의 땅을 청소할 때 여행자가 풀원소의 힘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걸 보고 알아챘지. 너희한테 세계수의 뿌리에 대해 말해줄 때 네가 본 환각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지? 맞아, 그건 환각이 아니야. 하지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는 하지 않을게. 네가 본 것은 수메르, 아니, 이 세상에 아주 중요하거든. 내 선조들은 위대한 루카데바타님께 큰 은혜를 입어 함께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지. 그래서 난 수메르가 널 믿어도 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어. 하지만 내 신뢰를 얻은 이상 더는 비밀을 지킬 필요 없지. 실은 그때 네 의식이 세계수에 연결돼서 세계수의 기억을 본 거야. 더 자세한 건 하이파시아 씨에게 물어봐. 명상이든 영분양이든 다 네가 겪은 것을 겪기 위해서 그녀가 하는 것들이니까. 근데 답을 해줄까? 처음 봤을 때 우리랑 한마디도 안 했거든. 그건 특별 수행 중이어서 그랬던 걸 거야. 사람과의 소통을 최대한 피해야 하거든.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줘. 이걸 가지고 가. 하이파시아 씨한테 주는 도시락인데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야. 식자재도 조금 있는데 같이 가져가. 이건 내가 하이파시아 씨에게 쓴 편지야. 이걸 보여주면 너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거야. 아니야. 요 며칠 너희가 도와줘서 오히려 내가 고마운걸? 어제 황혼새가 과해서 5마리 날아갔어. 하이파시아는 아직 동굴에 있을 거야. 가서 상태를 살펴보자. 좋아, 출발! 모함! 하이파시아! 에? 왜 아무도 없지? 먹을 걸 찾으러 밖으로 나간 건가? 주위를 둘러보자.
어때? 배고파. 물. 지금 상태로는 음식을 바로 못 먹을 것 같으니 일단 물부터 구해주자. 잠깐! 갑자기 웬 안개지? 밖에 나가서 확인해보자. 배고파. 동굴밖에 갑자기 왜 이러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여기가 어디야? 맞아. 근처를 한번 살펴보자. 우와, 엄청 큰 공간이야. 봐! 동굴 입구가 좀 특이해. 저기로 가면 무슨 단서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회수. 하늘로 날려주마! 또 못 피했어. 바람이여!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주위가 갑자기 왜 이래?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하! 핫!
내려.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마무리. 작업 끝. 불타올라라. 분노의 바람. 질풍을 따라. 내가 모두를 지켜줄게. 눈속임. 뿌리까지 뽑아주지. 잡았다. 원래 주제 오마구나. 사랑이여. 분노의 바람.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봐, 왜 그래? 좀 불안해 보여.
여행자 또 만났군. 시면사도잖아. 이봐, 여기에서 무슨 음모를 꾸미는 거야? 이상한 곳? 음모? 너희들은 알 필요 없다. 시민을 선사. 속세를 내려볼 테니. 일망타진. 이력 장목. 좋아. 아프다고 울지 마. 야! 주문의 울림. 어떤 수가 나오려나? 헛! 자! 모든 생명을 진노하구마. 시민의 파도소리. 더 크게 울부짖어라. 분노의 바람. 죽고 싶어 환차. 질풍을 따라. 세찬 파도가 뿌리까지 뽑아주지. 이길 수가 없어. 녀석들이랑 많이 싸워봤잖아. 왜 그래? 여행자, 이전에 수많은 위기에서 살아남았다고 한들 운은 언젠가 바닥나기 마련이지. 네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한지 깨달을 때가 왔다. 오빠. 여행자, 진실을 깨닫지 못한 건가? 아니면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건가? 왕자 전하는 널 일찌감치 버리셨다. 네 존재는 왕자 전하께 성가신 걸림돌일 뿐이야. 네가 쫓는 가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네 여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걱정할 것도 없다. 오늘이 네 마지막 날이 될 테니까. 어떡하지? 하이파시아의 모습이 안 보여. 아, 여기 있었구나. 상태는 좀 어때? 다행이야. 의식은 있어. 도시락을 땅에 떨어뜨리면 어떡해? 너답지 않게 칠칠 맞게 왜 그래? 이럴 때가 아니야. 일단 깨우고 보자. 주변에 과일이 왜 이렇게 많지? 그래, 이 과일을 쓰면 되겠다. 누구야? 파이널이?
안심해. 타이나리가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우릴 보냈어. 여기 같이 보낸 편지야. 그렇구나. 타이나리의 친구들이었네. 방금 전에 폐를 끼쳐서 정말 미안해. 제때 구해주러 와서 정말 다행이야. 과일도 이렇게 많이 가져오고. 이 과일은 우리가 가지고 온 게 아니야. 왔을 때부터 있었어. 우리도 궁금해하던 참이야. 주변에 먹을 게 이렇게 많고 네 입가에 과즙도 묻어있는데 왜 기절했나 했지. 그래? 어떻게 된 건지 알 것 같아. 이웃들이 왔다 간 게 분명해. 이웃? 이 근처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너희들도 그 녀석이 보여? 왜? 우리가 전에 봤던 그 이상한 생명체를 만났는데 갑자기 이상한 꿈을 꿨다고? 우와, 신기한 일이네. 난 여행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해. 나도 옛날에 실수로 그 낯가림이 심한 이웃을 놀라게 한 적이 있거든. 아기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널 꿈속에 끌어들인 건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야. 너의 이웃인 그 작은 생물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나도 이름은 몰라. 하지만 분명 프레신과 관련이 있을 거야. 내가 녀석을 처음 본 날 내 의식이 세계수에 닿았거든. 그때 명상을 마치고 눈을 떴는데 뇌리에 지식이 흘러들어와 웅웅거렸고 심장도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 그 순간 동굴 입구에 있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지. 정체가 궁금해서 다가갔는데 그는 내 존재가 익숙했는지 딱히 날 경계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즐겁게 하고 있었어. 내가 몸을 숙여보니까 그제야 내가 녀석이 보인다는 걸 눈치챈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러고는 꿈을 꿨고 깨어나니 녀석은 모습을 감춘 뒤였어. 다시는 안 나타날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고 또 모습을 드러냈어. 동료들까지 데리고 말이야. 요즘은 녀석이 더 이상 날 안 무서워한다는 건 느꼈지만 날 구하러 와줄 줄이야. 맞아. 아, 그러고 보니 타이나리가 편지에서 네가 세계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다고 하던데. 미안해. 주스를 많이 마셨는데도 배는 여전히 고프네. 하이파시아에게 음식을 좀 해주자. 타이나리가 준비한 도시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잖아. 나도 배가 고프네. 먹으면서 천천히 이야기 나누자. 달콤달콤 닭고기 스튜와 무스프는 어때? 그래도 이 두 메뉴는 우리가 자신 있는 요리잖아. 먹어본 적 없는 외국 음식이라서 정말 기대된다. 실은 타이나리가 왔다 간 후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거든. 타이나리가 우리에게 준 도시락에 음식을 담아주자. 방금 깨끗이 씻어왔어. 맛있는 냄새. 도시락통도 예쁘다. 하이파시아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다 됐어? 난 요리 잘 못하는데 너희들이 해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운이 좋네. 타이나리의 편지를 읽고 너희 이야기도 직접 들었지만 영분양 냄새를 처음 맡자마자 세계수와 연결됐다니 정말 놀라워. 난 3년 정도 걸렸는데도 아카데미아에서 천재라고 불렸거든. 알다시피 학자들은 평생을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이 향은 무슨 원리로 사람과 세계수를 연결하는 거야? 그건 영분양의 원료가 위대한 루카데바타님께서 만드신 식물에서 왔기 때문이야. 그게 풀의 신의 힘을 느끼게 해줘. 풀의 신의 힘의 근원이 세계수이니 우리도 가끔 그분의 힘을 빌려 대지의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거야. 역시 세계수와 연결된 사람은 다르구나. 이해가 빠르네. 그렇구나. 근데 왜 여행자는 식물향을 맡고 괴로워했었던 거야? 여행자의 체질이 특이해서 그래. 향의 자극을 받고 풀의 신의 힘을 느끼는 감각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창난이 온 거지. 영분향 성분과 비슷한 향을 맡으면 신체에서 반응을 보이는 거고. 지금은 괜찮아졌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 풀의 신의 힘에 민감해도 특별한 명상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영분향도 더 이상 너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야. 정말 다행이야. 실은 네 감지 능력이 정말 부러워. 세계수에 연결될 수만 있다면 난 평생 두통에 시달려도 좋아. 우와, 세계수에 연결되는 일에 엄청 집착하는구나. 학자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난 아카데미아 명론파 소속이야. 주로 별하늘과 생명의 운명 간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지. 별하늘에 관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모든 걸 아는 세계수에 질문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내 감지 능력은 제한적이라 매번 세계수를 찾을 수 없을 뿐더러 내 정신이 파괴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거든. 지금 나의 수행 단계는 숲속의 광원기야. 수메르의 수많은 학자들이 이 단계에서 세계수를 탐사하다가 미쳐버리곤 해. 현자들은 세계수에 신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접촉하게 되면 뇌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정신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혼자 있으려고 노력해. 세계수에서 배운 지식들이 그렇게나 위험하다니. 하이파시아, 넌 안 무서워? 당연히 무섭지. 특히 달빛도 벌레가 우는 소리도 없는 밤은 더 무섭게 느껴져. 근데 요즘 근처에 이웃이 산다는 걸 안 뒤로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 그를 볼 수 있는 건 분명 풀의 신이 날 보호하고 있기 때문일 거야. 정말 이상하지? 분명 지혜의 신의 사자인데 꿈을 꾸게 하는 힘이 있다니. 그게 왜? 그 신기한 생물이랑 잘 어울리는 능력 같은데? 수메르 사람은 꿈을 거의 안 꾸거든. 뭐? 그게 가능해? 응, 수메르에서는 어린아이들만 꿈을 꾸고 어른들은 꿈을 안 꿔. 현자들은 지혜는 이성을 뜻하는 거라 했어. 꿈은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잖아. 꿈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고민거리에 시달리지. 현자들은 수메르 사람이 꿈을 꾸지 않는 건 지혜의 신인 위대한 루카데바타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잘 때 우매한 망상을 멀리할 수 있는 거라고 했어.
난 수메르성의 학자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꿈을 꾸지 않게 되면 어른이 되는 거라고 그러셨지. 노력 끝에 난 아카데미아 학생이 되었고 그 후에는 연구원이 되었지. 그러고는 한 번도 꿈을 꾼 적이 없어. 하지만 내가 그 녀석을 놀라게 한 날 갑자기 꿈을 꾸게 된 거야. 정말 신기해. 꿈의 내용은 생각 안 나지만 갑자기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어. 어렸을 때의 나는 무지했지만 두려움도 없었지. 꿈이 생각만큼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 아, 나중에 수메르성에 가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소리 하지 마. 놀림당할 수 있으니까. 하이파시아, 여행자가 세